안녕하세요. 쇼핑창 강사 서주영입니다. 지난번에 약속드렸던 대로 KRSC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조금 앞단에 우리가 용어 배웠죠? 그때보다는 조금 양이 많을 수 있어요. 제가 빨리빨리 좀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으로 KRSC에 로그인을 하시면 기존과는 다른 어떤 추가적으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 몇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4가지 정도를 하셔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같고 이전과 같고 4가지가 신설된 건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기본 통화를 설정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로그인을 하시면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처럼 화면이 보일 겁니다. 이제 쇼피는 한화, KRW, 코리아 원화, 그리고 US 달러 이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없다. 어떤 통화든지 상관없으니까 하나를 선택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기억하시나 몰라요? 글로벌 스큐 기억하시죠? 사실 그 글로벌 스큐라는 작업, 걔 때문에 이거 하는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KRSC에 리스팅을 한 번 하면 다른 모든 나라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상품이 리스팅이 되도록 이렇게 뿌려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뿌려줄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될 통화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 통화는 글로벌 스큐의 가격을 표시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 통화 선택하시고 나면 수정 불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어떤 걸 선택을 할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혹은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생각에 따라 알아서 결정을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저와 우리 회사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저희는 USD를 선택하실 것을 권고를 합니다. 뭐 꼭 저희가 권장한다고 그걸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권장을 하는 이유는 어차피 이게 지금 글로벌 마켓이잖아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코리아 원화의 경우는 우리 한국 셀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추가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US 달러이고 US 달러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튼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통화를 설정을 하시면 첫 번째 기본 설정이 끝난 거고요. 두 번째 기본 설정은 이제 환율이에요. 환율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출한 마켓들이 모두 다 이제 나열되어 있는 화면이 그 다음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각 국가별 환율을 이제 기입을 짝짝짝짝짝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Market Exchange Rate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설정을 한다. Market Exchange Rate을 설정을 한다. 자, 아무튼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지. 지난 시간에 또 배웠어요. 이 단어 퍼블리싱 기억하시나요? 각 국가별 마켓에 상품을 게시해 주는 거, 이거 퍼블리싱이라고 했죠. 그렇게 퍼블리싱이 될 때 판매 가격이 자동으로 휘리릭 그 나라 마켓의 그 금액으로 휘리릭 변경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꼭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대표님 지금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환율은 맨날 바뀌잖아요. 이거 어떡하죠? 한번 설정하면 못 바꾸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 통화는 못 바꾸지만 환율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양껏 변경이 가능하세요. 한차손을 너무 심하게 볼 것 같다. 그러면 또 바꾸셔야죠. 다만 마켓 환율 설정 값은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합리적인 범위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설정을 해야지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경고창이 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또 답답한 부분이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죠. 쇼피에서 좀 짜증이 나는 부분은 왜 맨날 정확하게 기준을 안 알려주느냐. 이 부분이 정말 부들부들부들이라고. 제가 일례로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카페가 있잖아요. 글로벌 셀링 유니버시티라고 되어 있는 그 카페에 얼마 전에 질문이 하나가 올라왔었어요. 안녕하세요. 알고 계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마켓 익스체인지 레이트에 23,211이라고 작업을 했더니 퍼블리시가 안 되고 가격 오르라고 뜹니다.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근데 이 가격이 결코 범위를 벗어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신 날 1달러 환율이 23,192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3,221동인 그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결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경고가 뜬 거죠.
저도 이런 경우는 그 범위 기준을 제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쇼피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되게 속이 상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기실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시면 놀라지 마시고 쇼피에 꼭 문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환율 설정을 마무리를 지셨으면 이번에는 세 번째 설정을 하셔야 돼요. 조정 비율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가격을 설정을 해주는 단계예요. 쉽게 말하면 기본 가격 설정이에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이제 조정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Market Price Adjustment Rate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또 뭐냐? 글로벌 스큐 기억하시죠? 글로벌 스큐 가격은 여러분이 코리아 원화나 아니면 US 달러 중에서 선택하신 통화로 작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얼마에 할 건지 이렇게 글로벌 스큐로 작성을 하시죠? 그러고 난 후에 각 샵별로 내가 얼마에 판매를 할지 그 샵 스큐의 가격을 정해야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일일이 상품마다 각 마켓마다 들어가서 금액을 다 계산해서 쓴다. 그러면 이거 이 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너무나도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기본 가격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조정 환율을 통해서 샵 스큐 가격이 쉽게 적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이 설정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코리아 셀러센터에서 KRSC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나는 조금 더 높게 가격을 받고 싶다. 국민 GDP가 높으니까 나는 조금 더 세게 부르고 싶다. 그러면 기본이 100이에요. 우리 글로벌 스큐에서 해놓은 게 100이에요. 그러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 120으로 올린다던가 퍼센테이지를. 베트남 같은 데는 내가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해야 될 것 같다. 그 가격 그대로 하면, 이 글로벌 스큐 가격을 그대로 하면 안 팔릴 것 같다. 그러면 얘를 80이나 90이나 이런 식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퍼센테이지를 설정을 하실 때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사항이 있어요. 물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면 CCB FSP라는 것조차 지금 뭔지도 모르실 수가 있는데, 우리 쇼피에는 CCB FSP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료 마케팅의 한 방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캐시백을 지급하고 무료 배송을 하는 건데, 셀러가 CCB FSP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 경우 고객이 그러한 셀러에게서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쇼피가 그 고객에게 자기네들이 캐시백 10%를 돌려주거나 10에서 18% 정도 돼요. 이걸 돌려주고 무료 배송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서비스 수수료, 서비스 피라고 하는 것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마켓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이게 좀 세요. 싱가포르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6.42%거든요. 이 부분도 내가 지금 앞으로도 그걸 쓸 거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반드시 쓰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제가 CCB FSP 영상 찍어놨나 모르겠네요. 아마 찍어놨을 겁니다. 그 영상 링크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게 뭔지 모르시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사용을 할 거다라는 전제가 잇따르면 그 수수료도 같이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야지 내가 나중에 손해를 안 볼 테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가지를 설정을 하시면 쇼피가 또 자기네들도 받아야 될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 수수료 있지요. 6월 1일자로 커미션 피가 3에서 4%로 오르신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져요? 해외 피지 수수료, 이거 2%. 이거 빠지죠? 이거를 우리가 트랜잭션 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실제 판매자가 부담해야 되는 해외 배송비가 있잖아요. 원래 배송비에서 이제 고객이 얼마 이상을 사면 쇼피가 리베이트 해주는 금액들이 있죠? 이것도 역시 또 마켓마다 다르죠? 그거를 뺀 나머지 실제로 셀러가 내야 하는 크로스보더 쇼핑 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쇼피가 시스템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적으로 계산을 해서 가격을 자동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런 설정을 어디서 하느냐? 조금 순서를 바꿔볼게요. 샵 스큐 가격은 글로벌 스큐 가격 곱하기 마켓 환율 곱하기 마켓 가격 조정률 플러스 물류 비용이다. 이 물류 비용은 쇼피가 알아서 붙이는 거예요. 그거를 나누기 1 마이너스 판매 수수료 마이너스 거래 수수료 마이너스 서비스 수수료로 해서 샵 스큐 가격을 정한다.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처럼
이미지처럼 여기에서 노란색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쇼피가 알아서 로직을 돌려서 샵 스큐 가격을 결정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설정을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조정이라던가 조정 환율이라던가 서비스 피를 우리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이거 어디서 설정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이에요. 이제 KRSC에 들어가시면 좌측에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좌측에 이제 세팅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머천트 세팅이 있어요. 들어가시면 4개의 탭이 있는데 그 중에 3번째 탭을 보세요. Price Calculation Formula Setting이라고 나와 있죠? 걔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 뭐라고 샬라샬라샬라 막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이렇게 공식까지 다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시면 그러면 지금 보시는 두 번째 요 이미지처럼 마켓별로 각 마켓별로 얼마 이렇게 이렇게 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옆에 Edit을 클릭을 하세요. 팝업 창이 딱 뜹니다. 여기 이제 마켓 프라이스 어저스먼트 레이트에다가 여러분이 받고자 하는 그 레이트를 뭐 올리시든 내리시든 여러분이 양껏 하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 피 레이트도 여러분이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는 양껏 하세요 라고 했지만 그 양껏도 범위가 있어요. 마음껏 막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하셔야 되냐면 마켓 프라이스의 그 어저스먼트 레이트는 80에서 200%예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피 같은 경우는 0에서 12% 내에서 왔다 갔다 설정을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거 잘못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렇게나 막 쓰시잖아요. 그러면 아래에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오류 메시지가 딱 떠버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4번째, 글로벌 상품의 어떤 모든 정보들이 내가 지금 글로벌 KRSC에다가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각 마켓에다가 뿌려질 때 같이 수정이 되고 변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연동이 돼야 돼요. 동기화라고 하죠. 그 연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연동 작업을 맨 처음에 한번 기본 디폴트로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연동을 하시게 되면 이 연동도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머천트 세팅에서 같이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요. 연동이 되는 항목이 있고요. 내가 이 연동이 되는 것을 내가 다 싫어, 안 할 거야 라고 다 막 이렇게 풀러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연동이 되는 게 어떤 항목이냐면 상품명, 그 다음에 상품 설명, 디스크립션이죠. 그 다음에 미디어 정보, 그리고 상품의 옵션, 베리에이션, 그 다음에 그 베리에이션 그 이름,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DTS. 요 정도가 이제 연동이 돼요. 그 작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머천트 세팅이기는 한데 조금 전에는 우리가 3번째 탭에서 했잖아요. 이번에는 2번째 탭이에요. 여기 이제 Product Information Synchronization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보시면 또 그 하단에 Edit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Edit을 클릭을 해주시는데 자, 이거는 내가 이제 연동을 하고자 하는 국가마다 다 각각 하셔야겠죠. Edit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것을 할 거냐라고 팝업창이 떠요. 그럼 저는 웬만하면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연동을 하시는 게 좋으니까 그냥 All Information을 클릭을 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싫어요! 하실 수 있지요. 싫어! 라고 하실 때는 커스터마이즈를 누르시면 돼요. 커스터마이즈를 누르시면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5개의 이렇게 체크가 딱딱딱딱 다 되어져서 나와요. 그 중에 내가 연동을 하고자 하는 거는 그대로 두고 연동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푸시면 돼요. 그리고 Save the Change를 클릭을 하시면 선택을 하신 것만 연동이 돼요. 그렇지 않고 다 하실 거면 All을 누르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연동을 원하지 않으면 아예 나는 마켓에 그냥 연동 원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알아서 다 할 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경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커스터마이즈를 누르신 다음에 체크가 되어 있는 5가지를 모두 다 풀면 해제가 되는 거예요. 나 동기화 안 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5가지의 정보가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연동 안 했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뭔가를 수정을 하려고 하면 그 각 마켓에 들어가서 수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연동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사항이 생겨요. 뭐냐면 내가 아무리 동기화를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몇 가지 사항은 반드시 자동으로 연동이 되게 돼 있어요. 뭐냐면 스탑,
재고 수량, 웨이트, 무게, 파스 사이즈, 박스, 패키지 사이즈, 그 다음에 컨디션, 뉴 이거 있지요. 그 다음에 새 제품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페어런츠 스큐. 요 5가지 정보는 각 샵별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시는 게 안 돼요. 불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동기화를 안 했을지라도 나머지는 각 마켓에 가셔서 여러분이 마음껏 고치실 수 있지만 이 5가지만큼은 내가 수정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KRSC 글로벌 스큐에서 하셔야 돼요. 글로벌 스큐에서 하셔야지 나머지 것들은 각 샵별로 하실 수 있어도 요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잊어버리시고 각 샵스쿠에서 막 고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4가지를 설정을 하시면 KRSC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설정하셔야 될 모든 것은 끝납니다. 이거는 KRSC일 때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 기본 설정인 것이고, 원래 우리가 계정을 트면 기본적으로 설정을 해야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프로필도 있고요. 뭐 배송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늘 이 시간에는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도 기본이니까. 혹시 모르신다? 그러면 제가 그거는 영상도 안 만들었거든요. 너무 기본이라서. 이때쯤에서 제가 한번 제 책 한번 홍보할까요? 제 책도 한번 봐주시면 거기에는 그렇게 기본이 나와 있으니까. 자, 아무튼 이건 여담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3번째 시간으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가지 잊지 마시고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봬요.